안녕하세요. 강남역 1번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. 오늘 굉장히 좋은 소식을 한 개 전해드리겠습니다. 제가 제가 유튜브로 동영상 강의를 시작한 지가 이제 몇 개째 올라갔나요? 오늘 게 아마 한 6번째 강의인 것 같은데 6번, 7번째 되는 것 같은데요. 벌써 제 구독자 수가 100명이 되었습니다. 자, 구독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.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. 구독해주신 많은 분들이 이미 제 강의를 수강하셨던 분이 많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의 때 하지 않았던 내용,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현재 진행 중인 물건 위주로 이야기를 해서 강의를 들었던 분들에게는 좀 더 수업 때 내용이 보강이 될 수 있고, 그리고 제 강의를 듣지 않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 위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. 부득이 이 동영상 강의도 강의다 보니까 처음부터 약간의 기초를 잡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토지도 그래서 제가 용도지역 이야기까지는 했었는데요. 오늘은 유효 수요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 지인의 투자까지 이야기를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강의 때 자주 하는 말이죠. 혼자 맥주 먹으러 가면 몇 cc 시키나요? 혼자 맥주집 가서 2000cc 이런 거 안 시키죠. 혼자 간다 하면 500cc 시키죠. 500cc를 시킵니다. 이거 언제 혼술, 혼자 맥주 먹으러 가면 이런 거 시키죠. 그죠? 그래서 이거 어떤 이야기냐? 자, 우리가 상가 투자를 할 때 업종별로 필요한 유효 수요를 알아야지 상가 투자를 잘 할 수 있습니다.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. 어떤 얘기냐? 혼자 먹고 사는 업종이다. 그러더라도요, 최소한 500세대는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. 두서없이 이야기했나요? 자,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. 예를 들어서 혼자 먹고 사는 업종에다 어떤 거 있어요?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내 슈퍼마켓 이런 거 있죠?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 있죠? 세탁소 있죠? 미용실 있죠? 얘네들도 최소한 500세대는 되어야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이런 업종들이요. 그럭저럭 혼자 먹고 살고 월세도 100에서 150, 경우에 따라서 200만원 정도까지 월세를 낼 수 있습니다. 다시 이야기하자면, 여러분이 아파트 상가를 투자를 한다.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, 북향이에, 퇴근길에 뭐에, 다 좋다 하겠습니다. 그러더라도 세대수가 500세대가 안 된다. 그러면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. 아시겠죠? 일반적인 경우입니다.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, 500세대는 되어야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도 먹고 살 수 있고요. 그 먹고 살 수 있는 업종들은 단지 내 슈퍼, 부동산, 세탁소, 미용실, 요 정도 혼자 먹고 사는 업종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가 한 3-4명 맥주 먹으러 가면 몇 cc 시키나요? 3-4명 맥주 가서 2000cc 보통 시키죠. 맞습니다. 2000세대가 되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업종들을 보면 보통 한 3-4명 장사하는 업종들이거든요. 뭐죠? 예를 들어서 빵집, 혼자 장사하죠? 그죠? 빵집, 2000세대는 되어야 되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의원급 병원, 의원이라고 할까요? 병원이라고 할까요? 의원급 병원이 2000세대급은 되어야 됩니다.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쉽게 쓰겠습니다. 삼겹살이라고 써볼까요? 우리가 말하는 술을 파는 일반 음식점 규모들 있죠. 얘네들. 그 다음에 우리가 애들 학원 보내고, 학교 갔다 학원 보내고 하죠. 학원들. 2000세대는 되어야 그럭저럭 먹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요거 대충 요 정도만 점점점 찍어 놓을게요. 밑에 내용을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500세대, 2000세대 어떤 내용이냐면요. 일반적으로 4000세대가 됐을 때, 6000세대가 됐을 때도 물론 2000세대 업종들 먹고 살 수 있겠죠. 만세대 이러면 어떤 업종이 있죠? 만세대면 롯데리아라고 할까요? 패스트푸드라고 할까요? 롯데리아. 그 다음에 다이소 요 정도 것들도 들어올 수 있는 거죠. 요거는 크게 안 중요하고요. 2000세대가 많이 중요합니다. 자, 그러면 이걸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? 여러분이 상가를 딱 봤을 때, 이 상가에 입지는 유효 수요가 예를 들어서 4000세대다, 2000세대다, 이걸 보고요. 어떤 업종이 들어오면 좋겠구나. 그리고 그 업종이 이 상가에 들어오려고 할 때 월세를 얼마나 내겠구나.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. 다시 이야기하자면요. 자, 예전에 상가 물건 중에, 경매 물건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. 4000세대급 정도의 유효 수요를 갖고 있는 거였어요. 이게 이런 물건이 경매에 나온 사례가 있었는데, 이 물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 자리 다이소가 들어오면 장사가 잘 될 것 같다.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.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관점이었냐면 4000세대 사람들이 어떤 좀 고립되어 있는 입지에 있는데
다이소 같은 것이 없다 보니까 생활 편의시설인 다이소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생각보다 매출이 좀 불편해 보이더라. 그래서 다이소가 있으면 주변 사람들도 편리하고 장사도 잘 될 것 같다. 그런 관점의 이야기를 하셨는데요. 하나는 맞죠. 그 다이소가 생기면 그 4,000세대의 사람들은요, 다이소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생활이 편리해진다. 오케이, 그까지는 맞는데요. 어디서 틀렸냐면 다이소가 4,000세대만 있다. 장사가 잘 되질 않습니다. 예. 한 개 보여드릴까요? 제가 그 전에 제 학원에 투자연구반이라는 스터디를 통해서요, 프랜차이즈에 뭐 했던 것이 있습니다. 그때 했던 내용 중에 보면, 지금 여기 다이소 흥덕점이라는 흥덕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다이소 매장입니다. 이렇게 잠깐 지우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흥덕지구가요, 아파트가 총 8,000세대입니다. 아파트가 총 8,000세대에 단독주택까지 다 하면, 단독주택집 필지별 뭐 2세대, 3세대, 3가구 있다고 가정을 해서 잡아보면요, 대충 10,000세대급 나오죠. 그죠? 10,000세대급 나오는데 흥덕 다이소 이런 매장들이 매출이 얼마나 나오느냐? 얼마나 나올까요? 한 월 1억 정도 매출 나옵니다. 월 1억 정도 매출에 가맹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매출 마진이 또 달라지는데요. 지금 여기서 마진 28.9% 잡은 것은 요거는 다이소에서 그 반품이 되는 조건에 아마 가맹 계약했던 것 같아요. 우리는 뭐 요까지는 깊이 이야기 들어가지 않겠습니다. 적어도 어떤 이야기 할 수 있느냐? 다이소가 10,000세대는 되어야 월 매출이 1억 정도 매출이 나오고요. 그 1억 매출에서 뭐 영업이익 대충 계산했을 때, 예, 해보면, 죄송합니다. 다시 해볼게요. 다이소가 10,000세대가 되어도 월 매출이 1억이 채 안 나옵니다. 예, 채 안 나옵니다. 예.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다이소는 10,000세대급 업종이다. 10,000세대일 때 월세 한 500만 원 정도 낼 수 있다. 이 정도 보면 돼요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다이소가 들어가면 매출 월세 엄청 많이 낸다 그러잖아요. 근데 그게 입지별로 다 다릅니다. 이를테면 여러분 스크랩앤빌더 이런 전략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. 프랜차이즈 유통회사들은 특히 이제 다이소라든지 뭐 이렇게 큰 경쟁점이 좀 적은 이런 유통회사들은 자, 10,000세대 상권에 한 개 들어갈 것이냐? 아니야. 10,000세대 상권 버리고 뭐 그 중간쯤에 크게 하나 들어갈 것이냐? 그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. 여기는 10,000세대급에 들어가서 월 매출 1억 정도. 이 정도 수준이라면 월세 한 500만 원 정도 수준밖에 낼 수 없습니다. 다이소가 2층으로 많이 올라갔죠. 2층으로 올라간 이유가 월세를 지급할 수 있는 월세율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.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많은 분들이 반문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. 아니 우리 동네 다이소 갔더니 엄청 크고 누가 보더라도 그 자리는 월세가 2천만 원 해 보이던데 그런 자리 있죠. 그런 자리는 다이소가 인접한 경쟁점들을 많이 스크럽해버리고 없애고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예를 들어 그 일대를 크게 유효수를 크게 먹고 들어가면서 큰 매장으로 대형화로 들어간 사례입니다. 자 어쨌든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상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투자한다 하더라도요. 최소한 500세대는 되어야 된다. 이 점 하나 기억하시고요. 그리고 2,000세대는 되어야 근린 상권이 형성될 수 있다. 이 정도만 하고 그리고 나서 사례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주로 부동산에 대한 설명을 경매사건으로 하는 걸 대단히 좋아합니다. 그 이유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에 거래되었고 어떻게 평가되었고 이런 것들이 비교적 감정가라든지 낙찰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. 그래서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화성시 능동에 있는 근린상가가 면적이 8.8평짜리가 경매에 붙여졌네요. 뭐 1억 3천짜리 상가 1억에 낙찰이 되는데 뭐 싼 거 싸게 낙찰이 되는데 제가 이 물건이 좋다 나쁘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는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. 왜냐하면 이미 이 물건을 낙찰받아서 재산권을 가진 분들도 있으니까요.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로 좀 풀어서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니까 361세대죠. 그죠?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인데 세대수는 361세대고요. 361세대 출입구에 있는 요 단지 내 상가인 것 같습니다. 그죠? 그러면 361세대다. 단지 내에서 361세대를 바라보고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 뭐 편의점이든 이런 걸 운영을 한다. 또는 361세대를
361세대만을 유효 수요로 두고 미용실을 한다, 부동산 중개업소를 한다. 장사 잘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이 정도 이야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어떤가 하면 또 좋을까 이런 상가에서 제가 볼 때는 유효 수요를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국한시키지 않고 좀 멀리까지 내다보는 뭐 이를테면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층이니까 오토바이를 되게 편리할 수 있겠죠. 그럼 뭐 치킨 배달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적합하지 않을까 굳이 한다면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. 경매에 나왔던 사례는 여기 나왔던 상가, 여기 보시는 화면에 있는 상가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상가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, 6개거든요. 361세대를 먹여 살리는데 상가가 6개다. 업종이 361세대를 보고 6개나 들어갈 업종이 없습니다. 이런 지역은. 그러니까 뭐 교습소라든지, 그러니까 아까 학원, 병원, 죄송합니다. 그 부동산 중개업소나 슈퍼라든지 이런 업종이 아닌 미용실 여기 하나 있네요. 뭐 다른 업종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상가 투자하시면 사실 상가를 비교적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상가,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이야기했을 때 그 금액에 비해서 싸죠, 그죠?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재산 특히 뭐 특별히 효자 부동산을 할까 그 점에서는 상당히 회의가 좀 걱정이 된다 그럴까요? 그런 물건이라고 하겠습니다. 별로 그래서 제가 선호하는 형태의 물건은 아니고요. 그리고 제 지인의 이번에 부동산 투자에서 꽤 괜찮았던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. 블로그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. 자. 지금 보시면 용인의 뉴스에 보니까 용인 종합운동장 부지에 40층 규모 복합시설 들어선다 하는 내용이 있죠. 요거 말고요. 쭉 더 내려서 읽어보면요. 지인이 저랑 그냥 편하게 형동생 하는 사이에 아우가 전화가 왔습니다. 어느 대학계 교수를 하시는 분인데 그 아우가 전화가 와가지고 평소에는 형 이러는데요. 교수님 하면서 전화 온 거예요. 아이 또 뭔 일이 있구나 했더니 땅을 하나 좀 보러 가달라 부탁을 해왔습니다. 그때 제가 했던 부탁하면서 물건을 보니까 꽤 괜찮아 보였어요. 자, 어떤 이야기 할 거냐? 다시 질문 한번 중간에 드리겠습니다. 그린 상권이 형성되려면 몇 세대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? 학원, 병원, 슈퍼는 빼고 이야기할게요. 학원, 병원, 그 다음에 빵집 이런 게 들어서려면 2000세대라고 그랬습니다. 그죠? 자, 지금 이 물건을 과거의 로드뷰랑 현재랑 함께 비교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지인이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고 저를 찾아왔을 때가 아마 제 기억에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만 2년 전이었습니다. 2016년, 2015년 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. 그때 당시는 여기 고립 택지개발지구인데요. 고립 도시개발사업지인데요. 여기에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기보다는 특별히 그런 속도를 내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 아파트 일부는 분양을 하고 있어서 되었습니다. 근데 그때 지인이 산 땅이 어떤 땅이냐면 이 58요 땅이죠. 이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. 전체 부지는 그러니까 58번지가 아니라 736이 58이 아니라 이 땅이 하나의 번지였습니다. 그때 당시에 도로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예정되어 있었고요. 그리고 이렇게 도로가 예정 도로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때 당시는요, 이 도로가 왕복 글자가 안 써지네. 왕복 2차로였는데 이게 4차로 또는 6차로로 확장될 계획까지 있었습니다. 자, 질문, 왜 4차로나 6차로로 확장하려고 했을까요? 요 맞은편에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북쪽으로 전부 다 도시개발 사업지였죠. 미니 신도시가 들어올 계획이 있었습니다. 그 미니 신도시 때문에 좁았던 도로가 왕복 2차로였던 도로가 이렇게 확장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? 이 자리가 어떤 건지. 자, 그리고 나서 다시 보니까 어때요? 지금
이렇게 돌아가서 볼게요. 양운야냐 아파트가 이게 몇 세대지? 모르겠습니다. 737세대네요. 예, 이게 저 맞은편 아파트 737세대인데 출입구가 이쪽에 있습니다. 물론 차량 출입구는 다른 쪽에 있는데 보용자 출입구가 이쪽에 하나 생기고요. 그리고 여기 위에 아파트 또 생기고 여기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죠? 그러면 지금 이 자리 입지는 어떤가요? 제 지인이 지금 이 자리에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요, 용도지역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. 그냥 왕복 2차로 변에 길 건너에 특별한 시설물이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. 그런 땅이었습니다. 맞나요? 예, 그런 별 볼 일 없는 땅이었지만 지금 왕복 2차로 보이죠? 요 땅 매입했거든요. 그런데 지금 그 전에 보면 이런 동네 있어요. 이런 동네. 요때가 매입할 시점이었던 것 같거든요. 근데 요때 아파트 뭐 짓는다고 하고 있었을 때요. 이런 동네, 요 땅이 있거든요. 비주얼이 그렇게 투자하고 싶지가 않죠. 그죠? 그러나 저는 이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들이 들어올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할 때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, 그래서 상가로 입지를 치자면 그냥 500세대 업종이나 겨우 들어갈 만한 그런 자리였지만 한 2, 3년만 지나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니까 어때요? 최소한 2000세대 이상의 유효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자리죠. 이 자리가. 그렇기 때문에 근린 상가 입지로 괜찮다. 즉 상가 건물을 지으면 아주 좋을 자리다. 그래서 제가 이거 삽시다. 투자를 합시다. 돈이 부족하니까 부필해가지고 일부 땅만 사더라도 삽시다라고 제가 제안을 했고요.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, 그리고 샀는데 살 때 평당 480만 원이 샀는데요. 시세가 얼마인지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기분 나쁠 거예요. 얼마인 줄 알면. 근데 어쨌든 아주 그 매입한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에 매매를 하겠다고 했는데, 여기는 그냥 3층짜리 상가 건물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. 짓고 있는데 1층은 일부가 주차장이어가지고요. 1층은 28평, 여기는 뭐 54평인가? 아까 이렇게 요 위에 하나 더 있구나. 뭐 요 정도 면적으로 짓고 있는데요. 1층을 약국이 얼마 전에 계약을 했어요. 보증금 2억에 월세 400만 원에 약국이 계약을 했어요. 요 위에는요. 2층, 3층은 이 약국에서 병원 인차인을 맞춰주기로 했다기보다는 예정되어 있습니다. 이런 일이 왜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? 자,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입지가 길 건너에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다. 이거는 상식이죠. 이건 상식이죠. 그러나 얼마까지 더 올라갈 것이고 용도가 어떻게 바뀔 것이고 들어올 세입자가 어떻게 바뀔 것이다. 이건 상가죠. 입지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. 2000세대가 이상 되기 때문에 이런 입지는 이제는 이 상가, 이 토지, 이 부동산의 입지가 근린 상가의 입지로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. 그래서 위에는 두 개가 다 병원이 들어오기로 거의 뭐 확정적 계획이 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약국도 우리가 맞춘 게 아니고 약국 그 전문을 하시는 분이 와서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. 약국 임대 계약하고요, 회 얻어먹었습니다. 네, 그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그 전에 투자를 했다가 좀 실패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꼭 한 번은 제가 도와주고 싶었는데 아주 잘된 사례죠. 뭐 저 믿고 투자하면 돈 법니다. 그런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. 자, 요거 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 있습니까? 500세대 볼 수 있는 입지였는데 장래에 2000세대 보는 입지로 바뀌면서, 그러면서 입지의 가치가, 부동산의 가치가 확 달라진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저는 이 사례를요, 토지 투자 사례라기보다는 상가 투자 사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. 제가 강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거든요. 토지도 알고 상가도 알아야 그 부동산 투자로 남들이 찾지 못하는 큰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.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거기에 정말로 딱 떨어지는 입지인 것 같습니다. 조금 더 도시계획까지 얻어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자면, 이 종합운동장 부지를 지금 보시면 복합타운으로 만든다. 공용버스터미널을 비롯한 숙박, 상가시설 등 기능을 갖춘 복합타운을 건립한다라고 나오죠. 그 말은 무슨 말이냐? 요 주변에 도로계획도, 간선도로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고, 여기 터미널 생기면 요 상업지역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러니까 굉장히 일대가 개발이 많이 돼서 이 지인의 부동산 투자는 아마 꽤 괜찮은, 앞으로도 꽤 괜찮은 부동산 투자 사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위에 세입자를 맞추면 또 회를 얻어먹을까 생각 중입니다.
자,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. 자, 오늘 수업 내용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